일단 이 최상목 부총리의 지금 마음이 어떤가 좀 볼까요? 이 사람의 마음. 자, 마음이 어떤가? 어디 좀 보겠습니다. 이걸로 볼까요? 최상목 부총리의 현재 마음은 좀 어떤가? 최상목 부총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인데 협조적으로 할 생각이 있나, 이렇게 좀 볼게요. 협조적으로 할 생각이 있나, 아니면 좀 시간 끌기를 할 생각이 있나, 무슨 생각으로 있는가. 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이 탄핵 정국을 빨리 끝낼 생각을 갖고 있나. 자, 어디 좀 볼게요. 이것도 같이 볼게요. 이 사람은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좀 그 자기네 식구 지키기? 자기네 식구를 지킨다고 해야 되나? 이 컵의 10번 카드, 이거는 또 제가 쓰고 있는 덱에서는 이 패밀리의 이미지가 더 커져요. 어떤 정서적으로 나를 함께 했었던 사람들에 대한 마음. 그런데 어떤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 안에서는 지금 이 책무가 정말 싫은가 봐요. 자기가 이제 어떻게 됐던 그 무게를 지게 됐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솔직히 이거 하고 싶지 않은 거.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뭘 하겠다 이 정도까지의 전투력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 있잖아요, 어떤 희망을 보고 있어. 희망. 그러니까 이 희망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희망. 아니, 어제도 리딩을 조금 해드리긴 했지만 뭔가 이 탄핵 국면에서 탄핵으로 안 갔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이거는 좋게 쪽이 아니라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이 사람들의 우리 쪽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우리예요. 우리 쪽. 여기에 또 반대 의견의 분들도 시청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탄핵을 바라는 쪽, 빨리 이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말이 안 통한다라고 생각해요. 말이 안 통한다. 그러니까 뭔가 민주당에 대해서는 진짜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무대뽀인 사람들, 진짜 이런 방식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쪽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뒤에서 좀 욕하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녀사냥이라는 카드인데 어떤 뭔가 자기가 희생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굉장히 뒤에서 쑥덕쑥덕 어떤 겉으로는 아닌 척 해가면서 욕하고 힘들어하고 그러고 있다라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또 반대로 자기가 이 마녀가 돼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건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똑바로 안 하면 뒤에서 엄청들 얘기하겠지? 뒷담화 하겠지? 이런 것들도 생각하고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하지만 어떤 대화는 하려고 하는 모습은 있습니다. 대화. 이거는 쌍둥이 자리의 카드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자기가 뭔가 민주당 쪽, 이 국회 쪽과 어떤 협상이나 소통은 해봐야지 하는 마음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협조적이진 않아요. 협조적이진 않다. 그러니까 어떤 장관을 임용한다든지 이런 거에서 나는 그렇게 협조적일 것 같지는 않지만 이 사람 안에 어쩔 수 없다면 나중에 이건 내가 욕먹기도 싫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화나 협상 그런 거는 해보겠다라는 마음은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안에 근본적인 마음은 이 돌아왔으면 좋겠는 마음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는 진짜 그
책무를 하고 싶지도 않았고 지금 도망갈 수 있다면 도망가고 싶은 사람일 거라고 봐요. 진짜로. 그러니까 뭐 자기네 식구만 중요할 수 있어요. 지금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 그러면 이 사람을 자, 질문을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가 탄핵을 안 당하고 그 자리에 있을까요? 로 한번 볼게요. 너무 이게 비슷한 질문을 계속 타로로 볼 수는 없으니까 저도 머리를 써야 돼요, 이거. 자, 최상목 부총리가 다음 임기까지,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이 사람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이건 간접적으로 이 사람이 협조를 했을 때 가능한 모습이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비슷한 질문들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게요. 자,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선거까지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까? 이 사람도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 못 있을 수도 있겠다. 조금 불안정해요. 자, 지금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모습에 있어서 어떤 여왕의 카드가 더 뜬다라는 거는 그냥 네가 해라 했을 수 있어요. 네가 해라.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네가 물려받아서 해라 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의 모습이 역시 임명. 이 카드는 지금 보면 여기 문서를 갖고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덕수 총리 때도 이게 계속 나왔었어요. 제가 이제 개인으로 뽑아봤을 때도 이게 계속 나와서 이 임명의 문제에 있어서 고집을 부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습으로 보면 이게 주변에서는 있잖아요. 이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탄핵 안 하고 그냥 계속 가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자기 할 일을 해주고 그냥 그대로 이 사람으로 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되게 큰데 그것과는 다르게 지금 또 다툼이 있을 것 같거든요. 다툼이 있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이거 아니면 저거 해라라는 그 이야기가 또 오갈 것 같아서 이 사람이 자리 보전하기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리딩 했을 때 이 사람이 뭐 부총리가 되던 안 되던 뭔가 일사천리로 좀 재판관 임용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어렵게 나왔을 거예요. 어렵게 나와서 지금 뭐 한 2주일 걸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드려가지고 여러분들 좀 많이 낙심하셨을 듯한데 그런데 지금 봐서는 이 사람도 쉽지 않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사람도 쉽지 않겠고 지금 뭐 현재 상황에서 자꾸 이런 이 사람들과 관련해서 조종하는 느낌이 있어요. 조종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냥 네가 해라 하고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재판관 임용까지 쉽지 않겠다. 자, 구인 임용이 되겠나? 이것도 좀 여러 번 보기는 했는데 참 요거는 두 번째 보는 리딩이어서 꼭 맞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구인 체제로 자꾸 어렵다라고 나오고 계속 힘겨누기를 한다라고 나오고 있어서 근데 탄핵은 된다라고 나오고
어떤 방법을 강구할 것 같다. 아니면 아직은 구인으로 가기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겠죠. 자, 어떻게 보면 좋을까? 그러게, 최종적으로 언제 임명이 될까? 이 부분이 결국은 시기를 봐야 되는 게 될까 안 될까의 문제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때 만약에 된다면 언제겠냐 있을 때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는 2주 뒤쯤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거는 어제 리딩 보시면 돼요. 어제 리딩. 자, 질문을 다르게 해볼게요. 지금 3명 임명, 3명이 국회에서 통과됐잖아요. 재판관 3명. 이 3명이 대통령 탄핵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바꿀게요. 그러면은 새로운 질문이 되니까 3명의 재판관이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 참여하게 될까? 네, 결국은 되나봐요. 결국은 참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너무 이 방해되는 요소들이 되게 지금 불안한 상황,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기는 한데,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최상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꾸 방해를 놓고 시간을 딜레이를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는 가게 될 것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이 의장을 비롯한 어떤 국민의힘의 단합 이런 것도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여당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지금 입지가 좋지 않아요. 자꾸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지만 그게 한계점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과적으로는 네, 되는 모습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이 여당 쪽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시기. 우리 기대해 봅시다. 잘하면 앞으로 일주일, 잘하면 안 해도 뭔가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시간 걸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딱 정해지기 시작하면 확 급물살인데 그 정도까지가 좀 어려워 보이는 모습? 근데 저는 솔직히 조금 1월달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1월달 뭔가 많이 변화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다가 앞에 봤어요. 그 국민투표에 대해서. 근데 지난번에 방송 때도 한번 누가 얘기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보고 제가 동영상으로는 안 올렸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쉬워 보이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뭔가 어떤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요것도 한번 엮어서 한번 볼게요. 요렇게 물어볼게요. 이번 윤석열, 누가 이제 국회에서 발의를 해줘서 어떤 방법으로 갈 수 있는가도 모색을 하고 있을 테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국민투표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을까? 이렇게 볼게요. 그게 가능할까?
국민투표로 대통령 탄핵, 요번 건에 대해서예요. 요번 건 될까? 예전에 뽑았을 때 조금 어려워 보였거든요.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네, 어디 좀 볼게요. 네. 국민투표로 가능하게 될까? 이거는 마지막에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있잖아요. 쉬운 모습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안이 진짜 최후의 수단으로 지금 이게 진짜 최후의 수단일 때는 그런 것도 가능하겠다. 결과적으로는 오케이 카드가 나왔으니까. 그건 정말 안 되고 이랬을 때. 근데 야당 쪽에서도 가만히 있진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어떤 법리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해결해야 될 것들도 상당히 많은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빠른 길은 아닐 거란 얘기예요. 국민투표라는 게. 그냥 우리 국민투표 합시다 해가지고 일주일 뒤에 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간이나 그런 비용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질 테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가능하겠다. 근데 이거는 이거 자체는 그렇게 한다면 가능하겠다. 하지만 네네 이런 쪽을 하려고를 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